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무엇인가? 그래프.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프란 말을 많이 써요. 수학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우리는 그래프라 불렀어요. 의미가 비슷합니다.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정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알고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우리는 이제 변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건데, 변수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변하는 수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중학교에서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잖아요. 이거 좀 메모 좀 해주세요. 문자를 사용할 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첫 번째가 지금처럼 변수, 변하는 수 또는 미지수 같은 의미예요. 라는 개념이 있고요. 상수, 변하지 않는 정해진 수란 뜻이에요. 상수는. 또는 변수 앞에 곱하는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개수. 자, 변수와 미지수를 표현할 때와 상수와 개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미지수, 문자가 달라요. 변수를 표현할 때는 x, y, z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상수 또는 개수를 사용할 때는 a, b, c를 사용해요. 그래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변수라는 걸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좀 꼭 메모를 해놓고 암기까지 해주세요.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 그래프는 그림이요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프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래프,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래프,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 이거를 그래프라고 해요.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프 점점 한 다음에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 따라서 이런 그래프는 점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프는 순서쌍을 나타낸 것이잖아요. 점이 될 수도 있고요.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점이잖아요. 순서쌍은. 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x의 값이 정수나 이런 경우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유리수 x의 값이 모든 수인 경우가 있어요. 정수여도 되고 분수여도 되고 소수여도 되고, 그러면 매우 조밀하게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정의를 먼저 쓰고요.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는 점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위에 이렇게 순서쌍이 있을 때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표현한 것, 그래프예요. 점으로 표현한 것, 그래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는 뭐 이렇게 활용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길이가 10cm인 원기둥 모양의 양초가 있어. 맨 처음에 10cm인데 양초는 불을 붙이면 계속 타들어가죠. 길이가 줄어듭니다. 1시간마다 2cm씩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x시간 후 양초의 길이 ycm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죠. 맨 처음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10cm고 1시간 사용하면 2cm 줄어들면 8cm, 그 다음에 6cm, 그 다음에 4cm, 2cm, 그 다음에 0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시간에 2cm씩 줄어드니까, 그럼 얘를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0,10, 1,8, 2,6, 3,4 이렇게 되겠죠.
이 순서쌍을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점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그러면 이게 그래프를 왜 그려인데요. 이 그래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프라는 것은 수학의 규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해요.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얘를 연속적인 선으로 그린다면 양초의 길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수학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규칙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공이 굴러간 거리를 쟀는데요. 이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x가 0.1일 때는 1. 자, 이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0.2일 때는 4, 0.3일 때는 9, 그 다음에 0.4일 때는 16, 0.5일 때는 25.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를 만약에 이 점들을 찍었잖아. 이 점들을 보고 관찰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직선은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 연결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완만한 곡선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점들을 좀 더 조밀하게 찍으면 어떻게 될까? 1간격이 아니라 0.5간격으로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을 0.1간격으로 찍어봐요. 그럼 뭐처럼 보여? 지금? 그렇지, 선처럼 보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점이 아니라 매우 조밀하게 뭐 0.1간격, 0.01 간격으로 찍으면 하나의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 하면은 선을 의미해요. 선. 일반적으로. 직선, 곡선 상관없이 이런 선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프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그림을 그려보자. 높이가 80cm, 80cm인 직육면체의 빈 수조가 있습니다. 채우고 있어요. 매분 20cm씩 물을 채웁니다. 자, 1분마다 20cm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채우기 시작한 지 x분 후의 수의 높이 y cm인데 맨 처음에 0시간, 0분일 때는 물이 없으니까 깊이도 0이 되겠죠? 0,0. 그 다음에 1일 때는 20cm, 2일 때는 40, 3일 때는 60, 4일 때는 80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 만약에 시간은 끊어져 있지 않잖아. 그지? 1분이었다 갑자기 2분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 사이도 계속 연결돼 있죠. 그죠? 시간은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요. 그런 걸 본다면 이런 점들을 연결하는 이 선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선을 의미합니다. 선.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까요? 3번. 여기서 이거 뭐냐면 이거 좀 적어 놓을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그걸 좀 적어주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문제가 주연이는 30초 동안 일정한 속력 1초당 1m로 가는 속력이에요. 걸었습니다.
자, 주현이가 이동한 시간을 x초, 그때의 속력을 y 미터 퍼 세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주현이는 속도가 일정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변함이 없죠. 그죠? 속력은 변함이 없어요. 0초일 때도 1m per sec, 20초가 지나도 1m per sec, 30초가 지나도 1m per sec. 속도가 일정하게 걸었다. 그죠? 자, 그런데 반해서 거리는 어때요? 거리는 속력에다 시간을 곱한 거죠. 그죠? 속력에다 시간을 곱한 거예요. 1m per sec. 요거 좀 잘 적어줄게. 1 하고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1 미터 per second라는 뜻이에요. second는 초예요. 이 뜻은 뭐냐면 1초에 1m를 가는 속력으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1초 1m. 그러면 10초면 10m를 갔을 것이고 20초면 20m, 30초면 30m를 갔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끊어져 있는 점이 아니라 연속되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혹시 교재 있어? 아니요. 그러면 이 거리는 이건 꼭 적어두고 외워주세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력의 단위는 뭐 초도 있고 뭐 단위가 여러 개인데 1m per sec라는 것은 1초에 1m. 1초에 1m. 이거 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릇 모양에 따른 물이 높이 변화를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림에 주어진 물병이 있는 거야. 여기다가 물을 채우는 거야. 근데 들어오는 물의 양은 똑같아.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왼쪽 그림이 지름이 더 크죠? 그죠? 그러면 지름이 작은 물통은 더 빠른 속력으로 높이가 올라가겠죠. 그죠? 자, 지름이 큰 물통은 많은 물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완만하게 올라가요. 반면에 지름이 작은 물통은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높이가 올라갑니다. 그런 뜻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까요? 왼쪽 그림은 아래면이 넓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높이가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니까 빠르게 올라갑니다. 높이가. 반면에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아래 부분이 폭이 좁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올라갔다가 천천히 완만한 높이 이런 형태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높이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물병이 이런 물병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물의 높이 변화가 어떻게 변할까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여기 X축, Y축, 원점인데, 자, 얘는 어떻게 변할까?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맨 아래 폭이 넓죠? 그러니까 천천히 증가하다가 폭이 좁아집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일정 간격이 지나면 어때요? 물의 높이가 아주 일정하게 올라가겠죠? 여기서부터는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물의 높이 변화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자, 이거 설명을 잘 듣고 한번 질문에 답해봐. 모형 자동차의 이동거리예요.
모형 자동차 이동 거리를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출발 후 5초 동안 자동차는 몇 미터를 이동했습니까? 출발 후 5초 동안 몇 미터 이동했어요? 10m요? 그렇지. 출발 후 5초라면 이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거리는 요 5초 후에 위치는 10m니까 10m를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답변해 볼래? 가장 빨리 달린 시간대는 몇 초부터 몇 초일까요? 가장 15초, 빨리. 15초요. 그렇지. 왜냐면 위치가 15m에서 30m로 가장 멀리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멈춰 있는 구간도 있나요? 네. 어디 몇 초에서 몇 초? 15초에서 10초요. 그렇지. 위치 변화가 제로예요. 시간은 흐르는데 위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멈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오토바이가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하는 것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요걸 보고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력입니다. 자, 1번 볼까요? 브레이크를 밟기 전 오토바이 속력 말할 수 있어요? 20m, per second. 이게 아, 미터 per second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속력의 단위로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시속을 써요. 시속. 들어봤어요? 시속 60km? 네. 시속은 뭐냐면 킬로미터 per hour예요. 1시간에 가는 거리, 킬로미터. 근데 지금 뭐냐면 초속이에요. 초속. 미터 per second. 초가 second이에요. second. 그래서 1초에 몇 미터 가는지를 나타내는데 현재는 이 오토바이는 20m, 초당 20m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를 잡은 건 몇 초일 때요? 5초. 그렇지. 5초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은 후에 몇 초 후에 멈췄습니까? 네. 5초에. 그렇지. 정확하게 5초에 브레이크를 잡은 다음에 10초에 멈췄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기까지는 5초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판별할 수 있어요. 아주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습도, 하루 동안의 습도를 나타냈대요. 여기 X축이 시간이고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습도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자, 이날 습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몇 시입니까? 9시요? 그렇지. 9시에 이 습도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인 것 같아요? 87%요? 그렇지. 87, 8%, 그지? 중간을 네. 넘어섰으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6시에는 몇 퍼센트입니까? 저녁 6시. 18시. 60%. 그렇지. 6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관람차 본 적 있죠? 관람차 타본 적 있죠? 네. 관람차는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 이 관람차, 내가 타고 있는 차의 높이는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이 그래프가 관람차의 높이, 시간에 따라서 관람차의 높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어, 이 관람차가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리나요? 한 바퀴 도는데, 음, 어, 24분이에요? 그렇지.
높이가 0이라는 얘기는 바닥이란 얘기죠. 올라갔다가 네. 다시 바닥이 되는데 24분이 걸립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이에요? 12분이요. 그렇지. 12분일 때 가장 높은 곳에 오릅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봇이 있습니다. A 지점과 B 지점 사이를 왕복 운동하고 있어요. 이 로봇은. 자, 그럴 때 요 그래프를 봐봐. X초 그리고 Y 미터인데 뭐에 대한 Y 미터냐면 오케이. A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A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자, 그럼 요 그래프를 보고 답변할 수 있을까? 맨 처음에 0초일 때 로봇은 A점에 있을까요? B점에 있을까요? 음, 요 거리가 4인데 이 4는 A 지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0A요? 자, 여기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 운동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4m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0초일 때 거리가 4래. A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4이려면 이 로봇은 출발점은 어디인 거예요? B지점이요? 그렇지. B 지점에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A 지점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5초요. 그렇지. 왜냐면 거리가 0이 됐다는 얘기는 B 지점에서 출발한 로봇이 A 지점까지 오는데 5초 걸린다는 얘기, 5초. 오케이? 그리고 다시 B 지점으로 다시 갑니다. 자, A 한 번 왕복하는데 몇 초 걸리나요? 자, 그래프를 보고 말해보세요. 한 번 왕복하는데 10초요? 걸리는 시간은 10초입니다. 왜냐하면 A 지점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A 지점으로 오는데 정확하게 10초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